안과 의사들이 챙겨 먹는 영양제는 따로 있습니다. 루테인이나 지아잔틴보다 더 자주 복용합니다. 불규칙적으로 눈 영양제를 먹으면 영양제의 효과를 볼 수 없을 뿐더러 영양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눈의 힘안과 대표원장 백진학입니다. 눈 건강 챙기시는 분들은 루테인, 지아잔틴, 오메가3 같은 거 많이 드시죠? 근데 이렇게 눈 영양제로 알려진 것들이 정말 눈 건강에 효과가 있을까요? 일반적으로는 루테인, 지아잔틴보다 눈 건강에 훨씬 더 효과가 좋은 안과 의사들이 챙겨 먹는 영양제는 따로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진짜 챙겨 먹는 영양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비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눈에 독이 되는 잘못된 눈 영양제 복용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세요. 정말 아쉽지만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이미 나빠진 시력이 돌아오거나 특히 뭐 근시, 난시, 원시가 막 정시로 돌아오거나 이미 좀 심하게 건조한 눈이 갑자기 뭐 촉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적절한 영양제를 잘 골라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복용을 한다면 눈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눈 건강에 확실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런데 우리가 눈 건강을 생각했을 때 영양제로 대표적으로 많이 챙겨 먹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은 사실 일반적인 모든 분들께 100%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. 물론 중기 이상의 황반변성이라는 그런 망막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특정 양의 루테인과 지아잔틴 그리고 다른 성분들을 복합적으로 드셨을 때 치료 효과까지 있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일반적인 분들께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이 영양제 또는 뭐 항산화제 이상의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.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영양제는 아스타잔틴입니다. 저는 사실 조금 좀 귀차니즘에 빠져서 영양제를 잘 먹지 않는데 이 아스타잔틴은 꼭 먹고 있습니다. 아스타잔틴은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뭐 당근이나 케일, 시금치의 주 원료 중에 하나로 안구 근육에 탄력을 좀 올려주는데요. 탄력이 아무래도 높아지면 눈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눈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아서 눈의 피로감을 줄여줍니다. 또 아스타잔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는 성분인데요. 눈에 가장 해로운 빛은 자외선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? 눈 쪽으로는 만병의 근원이 자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자외선은 야외뿐만 아니라 실내에도 존재합니다. 우리가 실내에 있을 때 자주 보는 휴대폰, 컴퓨터 화면이나 실내 조명에서도 미세한 자외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. 저도 실내에서 진료를 오래 보거나 컴퓨터 화면을 오래 보고 있으면 눈에 피로감이 좀 쉽게 느껴지곤 하는데요. 이런 경우에 아스타잔틴을 섭취하면 눈 피로도를 확실히 좀 낮춰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보다 아스타잔틴을 더 자주 복용합니다. 두 번째는 밀토제놀이라는 건데요. 밀토제놀은 소나무 껍질 추출물과 이 빌베리 추출물에 들어있는 천연 성분으로 안토시아닌 농도가 굉장히 높은 성분입니다.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서 저도 꾸준히 먹고 있는 영양제 중 하나인데요. 밀토제놀의 가장 큰 효과는 모세혈관을 보호하고 안압이 올라가지 않게 도와줘서 눈에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것입니다. 뿐만 아니라 밀토제놀은 혈당도 조절해주기 때문에 당뇨를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고 당뇨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당뇨 망막병증까지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양제죠. 마지막으로 안구 건조증이 있는 제가 챙겨 먹는 영양제는 오메가3입니다. 특히 오메가3를 600mg 이상 함유되어 있는 영양제를 섭취를 하시면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안구 건조증으로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. 안구 건조증의 첫 번째 치료 단계로 인공 눈물뿐만 아니라
오메가3를 섭취하게 되면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됩니다. 눈 영양제는 종류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복용하는지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가 있는데요. 제가 영양제를 먹을 때 꼭 지키는 복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먹는 타이밍인데요. 아무래도 빈속에 눈 영양제를 먹거나 매일 다른 시간에 불규칙적으로 눈 영양제를 먹으면 영양제의 효과를 볼 수 없을 뿐더러 영양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. 둘째는 먹는 양입니다. 영양제는 모두 하루 섭취 권장량이 정해져 있는데 너무 좋게 더 많이 섭취하는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. 그렇게 되면 눈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게 되니 적정량을 꼭 확인해서 지켜주셔야 됩니다. 세 번째는 물입니다. 영양제를 먹은 후에는 물을 아무래도 많이 섭취해 주셔야 몸에 흡수가 잘 되는데 영양제를 먹은 후에 물을 잘 마시지 않는 분들 은근히 많죠. 그래서 저는 영양제를 먹은 후에는 꼭 물을 300ml 정도는 마셔줍니다. 마지막으로는 생활 습관인데요. 아무리 눈에 좋은 영양제를 섭취한다 해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눈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보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요. 주기적으로 눈 근육을 마사지하면서 이렇게 좀 풀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눈 영양제는 눈을 좋게 만드는 목적으로 섭취를 하는 게 아니라 노화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진행을 지연시켜주는 보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만 눈이 나빠졌거나 극심하게 건조하거나 그런 불편감을 겪으시는 경우라면 영양제 섭취 하나만으로 개선되기는 솔직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. 이런 경우라면 안과 검진을 통해서 제대로 된 처방이나 치료를 받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. 특히 시력 저하뿐만 아니라 요즘은 안구 건조증에도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. 눈에 불편을 겪고 계신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눈에임 안과에 내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눈 영양제와 복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영양제를 먹을 때 무슨 연예인이 먹는 루테인이더라, 주변에 누가 오메가3를 먹는다더라, 이런 말들을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. 진짜 나한테 개개인에 맞게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과 전문의와 잘 상의를 해보신 후에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하셔야 정말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영양제로 볼 수 있는 효과에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. 눈 상태에 따라서 영양제와 안과 진료를 적절하게 병행하셔서 건강한 눈을 오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. 지금까지 눈에임 안과 원장 백진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